뒷머리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뒷머리 그냥 이렇게 털어서 끝. 그냥 적당히 털고 밑에만 싹싹싹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. 이렇게 여기다가 조지지 말고, 첫 번째 어떤 커트를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고, 그 두 번째가 그 커트 안에서 어떤 스타일링을 내가 뽑아낼 수 있느냐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는 게 아니라 이 바람으로 얘를 그냥 머리 두상에 대고,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 두상에 대고 그냥 쭉 뒤까지 하면은 여기 볼륨이 엄청 살아나요. 안녕하세요, 바보쟁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제가 이 가발로 플로우 컷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, 그때 제가 한 스타일은 좀 슬릭한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정말 꾸미는 느낌이 좀 과한 그런 스타일링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그 헤어컷을 가지고 어떤 다른 스타일을 조금 더 대중적인,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. 대부분 집에서 이제 스타일링을 할 때 스타일링을 미용실에서는 잘 해주는데, 이 바버샵이나 미용실, 매장, 샵에서는 잘 해주는데, 이거를 집에서 본인이 혼자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 조금 그랬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쉽게 좀 풀어보고 싶어서 팁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샴푸가 끝나고 젖은 상태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번에 썼던 그 솔트 스프레이 그대로 또 사용을 해줍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해줘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드라이만으로도 만들 수 있게 먼저 선 작업을 해줍니다. 그리고 드라이기로 말려줍니다. 드라이기로 말릴 때 얘는 지금 헤어스타일을 좀 약간 뒤로 넘기는 스타일링을 할 거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머리를 말릴 때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려버리면은 여기 안쪽, 이 뒤에 있는 쪽이 안 말라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앞쪽으로 먼저 말려줘서 이 뒤에 있는 머리를 전부 다 말려줍니다. 자, 뒤쪽이 거의 말랐다면 이제 옆 앞머리를 맨 마지막에 말릴게요.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, 혼자 집에서 만약에 스스로 한다 해보면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말리고, 뒤에부터 말리고, 옆에 말리고, 그 다음이 위에 이렇게. 오케이? 자, 그 다음 앞으로 가줍니다. 자, 너무 100% 말리지 말고 한 70-80% 말렸을 때 이제 뒤로 넘겨줍니다. 여기서부터 모양을 잡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지금은 볼륨만 주는 그런 스타일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, 지금 이 드라이로는. 그래서 지금부터 모양을 잡을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돼요. 그냥 다 뒤로 넘겨요.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머리를 보면은 이 가운데를 뒤로 이렇게 넘겨줍니다. 이 머리를 할 때 내가 가르마를 탄다고 손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되게 납작해지고 여기가 뭉치거든요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는 게 아니라 이 바람으로 얘를 그냥 머리 두상에 대고,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 두상에 대고 그냥 쭉 뒤까지 하면은 여기 볼륨이 엄청 살아나요. 쭉 내가 가르마를 타고 싶은 방향으로. 그러면은 얘가 보시면은 이렇게 가르마가 타져요, 자연스럽게. 그러니까 손으로 가르마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드라이기로 그냥 가운데 바람을 뒤로 쐬주세요. 만약에 이 스타일링이 이 5대5 스타일링이 아니라 뭐 6대4나 뭐 8대2나 그렇다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뒤로 당겨주면 그쪽에 가르마가 나와요.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약간 5대5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끝까지 뒤로 이렇게 조져줍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운데 볼륨이 생겨요. 그러면서 가르마도 생기고. 자, 여기서 살짝
물을 도포해줍니다. 뭐 헤어스타일링 제품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어떤 제품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헤어 스타일링 제품 중에 지속력이랑 세정력이랑 그리고 텍스처 이 세 가지예요. 제일 중요한 거. 그래서 이런 장발 같은 경우에는 컬크림이나 뭐 웨트왁스 뭐 이런 거를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쓸 때가 따로 있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그 헤어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도 잡고 그리고 텍스처도 좀 만들고 그걸 좀 오래 유지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포마드를 쓸 겁니다. 포마드가 이 한국에서는 되게 그 바버샵에서만 쓰는 약간 포마드 그거라고 하죠. 제 얼굴이 잘 안 보여. 포마드 스타일 약간 쫙 하고 막 뭐 이렇게 쫙 누르고 뭐 슬릭백 하고 막 이런 때만 쓰는 걸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포마드가 옛날에는 이제 그 유성 포마드라고 하죠. 너 나와봐. 유성 포마드라고 하는데 유성 포마드가 이제 약간 기름으로 만들어진 그런 포마드예요. 그래서 그거를 쓰게 되면은 되게 헹구기도 어렵고 다 슬릭한 머리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이 아니라 거의 한 20년 전부터 수성 포마드가 나왔어요. 그래서 물로 만들어진 포마드이기 때문에 세정이 되게 잘 되고 텍스처가 되게 잘 잡히고 지속성도 되게 오래 가요. 그 웨트한 느낌이. 그래서 요즘에 또 약간 텍스처 커트가 조금 유행이긴 한데 그런 텍스처를 살리거나 그럴 때에는 저는 웨트 왁스나 짧은 사람은 웨트 왁스 그리고 좀 약간 길이가 있다 그러면은 약간 포마드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포마드가 아니다.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 안 하는 게 제일 빡치는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데 무튼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. 물을 왜 뿌려주냐, 포마드 자체만 쓰게 되면은 되게 발림성도 좀 거시기 하고 뭉칠 확률이 커져요. 근데 이 물을 같이 쓰면은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텍스처가 훨씬 더 살아나고 이 젖은 느낌의 유지가 더 오래됩니다. 왜냐면 물에 젖어 있으니까.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. 쉽게. 자, 오늘도 제가 사용하는 포마드는 모이 포마드예요. 이 정도 써볼게요. 또 똑같아요.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. 머리에다가 전체적으로 묻혀줘요. 살짝 러프한 대충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볼 거예요. 이 플로우 컷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손으로 하면 돼요. 이렇게 뒷머리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뒷머리 그냥 이렇게 털어서 끝. 그냥 적당히 털고 이 밑에만 싹싹싹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. 옆에도 그냥 살짝 이렇게 넘겨주고 윗머리 적당히 해주고 앞머리 내가 이 거울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거울을 카메라도 봐야 되고 거울도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. 뭐 한국에서는 뭐 리프컷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리프컷은 이 구렛나루가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. 근데 내리면 리프컷이네요. 쉽죠? 되게 그 커트 이름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그 커트 이름이 있는 거가 더 좀 그 스타일에 대한 제한을 두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면은 그 리프컷 안에도 예를 들어서 리프컷 안에도 뭐 구렛나루 여기까지 오는 리프컷도 있고 여기까지 오는 리프컷도 있고 더 짧은 리프컷도 있는데 리프컷 해주세요 하면은 그 길이는 누가 설정할 건데?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물론 그 스타일에 대한 이름이 있는 건 좋되 좀 더 미용실이나 바버샵을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기장을 말한다거나
아니면은 추천을 해달라 한다거나 이래야지. 저 그냥 뭐 리프컷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구렛나루를 얼만큼 길게 하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그런 거.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머리가 있으면은 사진을 그냥 가져다 주시면은 이제 그 전문가겠죠. 저같이 이제 이 전문직에서 일하는 분들은, 그런 분들이 아 이거는 좀 안 어울릴 것 같다, 좀 약간 볼이나 턱이 좀 튀어나올 것 같다, 광대가 튀어나올 것 같다, 그래서 구렛나루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. 아니다, 좀 이미 약간 두상이 좀 날렵하고 턱선도 날렵해서 구렛나루 없어도 될 것 같다, 좀 짧아도 될 것 같다, 구렛나루가 막 여기까지 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면 좀 짧게 가는 거죠.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본인이 선택을 하거나, 본인이 당연히 잘 모르겠죠.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. 어떤 게 잘 어울릴까요? 이렇게. 그러면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줍니다. 아무튼 내리면 리프컷이고 올리면 그냥 자연스러운 플로우 컷이에요. 별거 없죠. 물론 리프컷은 이 윗머리가 좀 더 길어야 돼요. 저는 지금 이 윗머리랑 옆머리랑 그 길이가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, 리프컷은 윗머리의 텍스처보다는 조금 더 약간 무게감과 흐름감이 좀 더 많이 보이고, 저는 무게감이 없고 그냥 흐름감만 보여져서 좀 더 가벼운 느낌의 그런 스타일링입니다. 옆에서 뒤에서 이 뒷머리도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게 하는 거, 이게 감지거든요. 이 뒷머리를 좀 삐져나오는 거. 조금 더 젖은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헤어 헤어 스프레이 있거든요. 이 헤어 스프레이를 그냥 바로 여기다가 조지지 말고 내 손에다가 이렇게 뿌려요. 그럼 얘가 이렇게 액체 상태가 돼요. 얘 한 가닥 한 가닥을 좀 만져줘요. 그럼 얘네가 뭉쳐요. 그러면서 이 액체니까 당연히 물처럼 좀 약간 젖겠죠. 그러면은 젖은 느낌이 더 표현이 되면서 얘가 그만큼 유지도 또 잘 되죠. 여기에다가 물을 뿌려도 되는데 물은 말라요. 근데 스프레이는 안 말라요. 그리고 이 스프레이, 아무거나 스프레이 좋은데 저는 로레알 거를 씁니다.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. 너무 싼 거 말고. 너무 싼 거는 그 고정력은 좋긴 한데 세정이 잘 안 돼요. 진짜 빨아야 돼, 머리를 그 샴푸할 때. 그래서 얘 얼마 안 합니다. 15,000원인가? 네. 그런 거 사서 쓰시면 됩니다. 되게 같은 커트인데 다른 스타일이 나왔죠. 플로우 컷도 솔직히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냥 플로우 컷, 그냥 흐름감이 있는 커트다. 되게 지금 이 가발 하나로 한 10가지는 넘는 스타일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영상들 보면은 뭐 포마드도 가능하고 뭐 가일도 가능하고 뭐 슬릭백도 가능한 그런 커트가 있다 이러잖아요. 그런 게 다 커트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. 그 다음이 스타일링이에요. 그래서 커트 하나만 잘 받으면은 무수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굳이 가일 컷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서 가일 스타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, 이런 중간 기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냥 흐름감만 있는 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만약에 포마드만 쫙 바르면은 완전 그 대부 영화의 슬릭백 쫙 하는 그런 머리도 할 수 있고 엄청 다양해요. 그래서 첫 번째, 어떤 커트를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고, 그 두 번째가 그 커트 안에서 어떤 스타일링을 내가 뽑아낼 수 있느냐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어떤 커트를 받게 되면은 선생님들한테 이런 걸 꼭 한번 물어보세요.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지만 이거 말고 또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분의 좀 실력이 나옵니다. 왜냐면은 이 미용사나 바버분들은 맨날 공부한단 말이에요. 인스타도 맨날 이런 것만 보니까 막 해외 것들이나 뭐 국내 것들이나 엄청 많은 그 디자인 헤어 스타일의 폭이 되게 넓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많이 아냐 모르냐가 이제 경력의 차이죠.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거 가지고 또 뭐 할 수 있어요? 이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걸 했어요. 근데 아까 뭐 저희 그 전에 영상 찍었던 그걸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
이 사진 안 찍었다. 아니면 뭐 나는 좀 앞으로 내리는 앞머리를 하고 싶다. 앞머리 스타일링 하고 싶다. 앞머리가 약간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걸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런 시스루뱅도 가능하고요. 너무 이쁜데?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스타일이 그 커트가 있다면은 그거를 그 스타일을 너무 하나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많이 검색도 해보고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미용실이나 그 바버샵이나 뭐 동네 이용원, 이발소나 블루클럽이나 어디가 됐든 전문가들이잖아요. 그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세요. 그러면은 엄청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. 유튜브에 있는 정보도 좋지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가장 좋은 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. 유튜브에도 정보가 많은 건 인정합니다만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친구와 한번 함께 해보자.